자, 장지갑에 들어가는 보강제입니다. 부직포 50g짜리 2장, VXP 04짜리 2장, 이렇게 보강제 패턴 뜬 사이즈대로 재단하시면 되시고요. 원판 기본형, 자 보시면 원판 기본형 사이즈로 저는 지금 사람한다, 보강제 사람한다를 준비했는데, 원래는 제가 주로 사용했던 거는 웹텍스 437이라고 써져 있는 요 보강제를 사용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사람한다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두 개 다 지갑에 사용 가능하고요. 종이 보강제예요. 텍션 보강제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약간 유연성이 있어요. 얘는 일본산이고 얘는 독일산이에요. 그동안은 이거 많이 사용했었는데 저는 이제 사람한다로 갈아탔습니다. 자, 이렇게 종이인데도 약간 유연성이 있고요. 약간 기름을 먹은 듯한 느낌도 약간 있어요. 그래서 원래 텍션 종이 종류의 보강이 한번 딱 구겨지면 다시 보관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해서 종이 보강용으로는 쓰기가 되게 유연해서 좋아요. 그래서 요걸로 이렇게 할 때, 자, 여러분들 기본형으로 이렇게 대고 자르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렇게 칼집을 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중에 조립하고 얘만 딱 떼어낼 거예요. 자, 내부 기본형 조립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전체적으로 내부 기본형 우라를 기준으로 해서 조립한 다음에 여기를 절개를 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원판 기본형의 사이즈, 다른 것들로 사이즈 할 때 조금 어려우니까 사이즈를 딱 종이 보강 흔들리지 않잖아요. 늘어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얘로 보강을 딱 해서 마무리해서 전체 사이즈를 맞추는 거죠. 흔들리지 않게.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얘 따로 보시면 어차피 나중에 얘 떼어낼 거니까 얘 따로 따로따로 재단을 해가지고 그냥 붙여도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카드칸 조립할 때부터 여기를 안감하고 맞춰서 사이즈를 했어요. 왜? 전체 지갑의 사이즈, 엣지의 두께를 다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 나중에 떼어낼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사이즈,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사이즈를 정확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요거 떼어내신다는 거. 이거 나중에 떼어내기 쉽게 이렇게 떼어낼 수 있을 만큼만 해놓고 나중에 나머지 다 절개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자, 원판피 가죽으로 원판피 이렇게 여기 준비하면 원판 보강할 거는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제일 먼저 원판 피에 원판 기본형을 대고 그림을 그려주세요. 우리 3mm씩 크게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하시고 유도리 부분까지 체크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유도리 부분 표시해 주시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림 그리시고요. 자, 맨 처음에 보강제 중에서 부직포를 먼저 쓸 거예요. 부직포는 50g짜리 쓰시면 되세요. 너무 두꺼운 거, 뭐 70g, 100g짜리 너무 두껍거든요. 근데 여자 지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그립감, 여자분들은 지갑 손으로 많이 들고 다니시니까 그립감을 이렇게 필요해요. 그립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 지퍼 장지갑 같은 거 할 때 조금 볼륨이나 그립감이 좋았으면 좋겠다 하면 보강제 70g짜리 써도 뭐 상관은 없는데, 남자 지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얇은 게 생명이에요. 얇게 그리고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50g짜리 이상 쓰면 너무 두꺼운 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붙이실 때 유도리에는 절대 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카드칸 조립할 때, 내부 기본형 조립할 때도 유도리에는 본딩하면 안 돼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유도리 부분에는 절대 보강을 하지 않을 건데요. 붙이실 때도 여러분들 접착식 보강제 사용하실 때 그냥 사이즈 맞춘다고 뗐다 붙였다 이렇게 해서 딱 붙이시면 안 되세요. 그렇게 하면 얘네들의 접착력이 강하게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접착력
이게 약해지고 나중에 사용하다 보면 얘네들이 떨어져가지고 좀 안에서 이렇게 뭉쳐지거나 안에서 떨어지면서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뗐다 붙였다 하시면 안 돼요. 한 번에 붙이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맞추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여기다 보강제 패턴 들고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그 그림에 맞춰서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그냥 붙이는 경우와 본딩, 전면 본딩해서 아니 보강제 패턴으로 그림 그려서 하는 경우.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요 유도리 선을 기준으로 해서 4mm, 4mm, 4mm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4mm가 되도록 눈대중으로 뭐 그거 눈대중 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자로 재서 하세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 자신이 없다 하시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림 선 안쪽으로. 자, 저희가 패턴을 대고 그림을 그렸으니까 보강제 붙일 때는 반드시 그 볼펜선 안쪽으로 붙이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선 떼시고요. 그림을 그렸으면 편하죠. 그림선 안쪽으로 해서 양쪽에 이렇게 맞춰서. 절대 여러분들 얘가 또 이제 얇아요. 얇고 잘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맞추실 때도 옆에서 막 잡아당기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여기 한 맞추고 여기 맞춰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떼주시면 되세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뒤에서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만약 그림을 안 그렸다 하시면 이렇게 떼셔서 붙이는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사이즈를 정확하게 내고 싶은데 불안하다 할 때는 그림을 그리셔도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양쪽에 이렇게 눈대중으로 맞추세요. 이렇게 작업을 계속 많이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리수, 뭐 이제 뭐 3mm 간격, 뭐 그리고 3mm 간격이 딱 눈에 들어오면요, 뭐 4mm, 5mm, 그리고 또 PR 할 때 저희가 9mm PR 많이 하잖아요. 그 간격도 사실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물론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절대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강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VXP 해줄 건데, 자, VXP 준비됐고요. 본딩을 할 거예요. 자, 본딩을 할 때 유도리가 닿는 부분, 유도리하고 맞닿는 부분에는 본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원판 가장자리 부분, 붙는 부분만 본딩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본딩은 그냥 뭐 10mm가 넘지 않게 아니면 7, 8mm 대략 해주시고, 뭐 이거는 딱 그물거서 거기까지 본딩해야지 뭐 이렇게 안 하시고요. 그냥 이렇게 대략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본딩 해주시면 되세요. 유도리 부분까지 4면을 다 해서 본딩을 해주시면 안 되세요. 얘네들도 공기가 드나들고 숨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딩 해주시고, 어디도 해줘야겠어요? 맞닿는 부분 해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본딩 했습니다. 본딩 해서 말리는 사이에 요거 사라만다도 본딩 해둘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 종이 보강제는 결이 없잖아요. 뭐 어디로 늘어나거나 하는 그런 결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말아 놓고 보관을 할 경우, 뭐 이럴 때 이렇게 휘는 방향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보강제에 갖고 있는 결을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좋으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갑을 이렇게 닫을 거잖아요. 근데 얘를 억지로 반대로 해서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휘어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하면 자연스럽게 모양을 유지할 수가 있게끔, 그런 것도 그냥 활용을 하세요. 어차피 휘어 있는 결이니까. 그러면 이쪽 말고 이쪽 바깥쪽으로 해서 붙여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자, 이거 하실 때도 유도리는 본딩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본딩 하는 사이에 VXP도 말랐을 거예요. VXP 부직포 붙인 그 사이즈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유도리랑 같이 있는 부분에는 본딩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같은 자리에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서 붙여주시면 되고요. 얘도 뒤집어서 눌러주세요. 이제부터는 부직포 하나만 붙였을 땐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볼륨이 잡히겠죠. VXP가 그래도 두께감이 있으니까 볼륨이 잡혀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계속 누르지 마시고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해서 하시고, 자 이제는 아까 이 종이 보강제 사라만다에 본딩 해놨잖아요. 자 이번에 여기 걔랑 같이 붙을 부분에 또 본딩 해주겠습니다. 말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말랐어요. 붙여볼 건데, 자 여러분들 보강 요거 했잖아요. 사라만다 붙일 거예요. 자 편하게 붙이기 위해서 여기를 조금 접어주세요. 왜냐면 요 기준으로 붙일 거니까. 여기서부터 그림을 그려놨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맞춰서 붙이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해서 여기부터 해서 쭉 붙이는 게 아니에요. 유도리를 기준으로 해서 붙여볼 거예요. 자 우리 유도리 여기 그림 그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요 유도리 보시고 끝을 그림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해서 고정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쪽도 한번 맞춰 보시는 거예요. 잘 붙었나. 양쪽에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볼펜 그림 안쪽 선으로 양쪽이 똑같이 대칭이 되게끔 돼야 되잖아요. 이쪽을 맞춰서 붙였는데 이쪽이 좀 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쪽 고정해 놓고 살짝 여기도 보면 그림 안쪽으로 잘 붙었다. 얘네들이 위치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안에 보강을 4mm 안쪽으로 이렇게 딱 넣었는데 얘가 살짝 밀리면 이쪽에는 5mm가 되고 이제 3mm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중간에 잘 체크하셔서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이렇게 하신다면, 제가 항상 누누이 또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눌러주시면 안 돼요. 고정만 해주시고요. 뒤집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살짝 느껴지시나요? 보이시나요? 볼륨이 살짝 올라왔죠? 자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들 이 볼륨을 막 내려고 봄폴더 같은 걸로 이 볼륨을 막 억지로 살리려고 이런 봄폴더로 막 밀어서 이 보강제 붙인 거를 막 표시 딱 나게 여기서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하시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내부 기본형 우리 만들었던 거 있죠? 지난 시간에 그거랑 같이 결합해서 바느질 하면 자연스럽게 볼륨이 생깁니다. 억지로 자국을 막 내면서 이렇게 해서 하면 사실 그게 더 예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봉긋하게 자연스럽게 예쁜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볼륨이 나올 수 있도록 억지로 손을 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원판 보강을 했고요. 원래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사실 원판도 기본형으로 잘라서 양쪽 다 목타를 쳐서 바느질을 하면 양쪽에 다 사선 바느질이 나오게끔 그렇게 하는 편인데, 너희들이 이제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우선 기본 세트 스티치 방법으로 기본 조립하는 방법으로 할 거야. 자 내부 기본형으로 하고, 자 우리 아까 여기 안감도 잘라줬잖아. 그치? 갈라줬지. 여기도 웹텍스도 가운데를 잘라줄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칼금을 넣어서 기본형인데 따로따로 해도 되잖아. 이거 어차피 버려야 되는데, 근데 따로따로 하면 또 조립하면서 이제 틀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기본형에 맞춰서 하려고 이거를 버리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칼금을 내서 얘를 버려버릴 거야. 버려. 나중에 뭐 다른 거 뭐 쓸 수 있으면 써.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제는 이렇게 해서 붙일 건데, 자 붙일 때는 어떻게 붙이냐. 웹텍스가 원판 기본형이고 여기서 다른 건 여기는 똑같고 여기도 같고, 여기만 얘가 3mm 더 큰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웹텍스에 맞춰서
여기까지 유도리까지 붙이고 여기도 웹텍스에 맞춰서 너 왜 웹텍스가 이렇게 커? 패턴 줘봐. 이쪽은 3mm가 큰 게 맞아. 근데 지금 이쪽이 네가 사이즈가 원판이 훨씬 크단 말이야. 그치? 지금 봐봐. 얘도 내부 부분은 봐봐. 이 패턴상보다 얘가 더 크게 큰 지금 패턴으로는 살짝 차이 나는데 지금 여기다 대면 이만큼 아까 봤지? 봐봐. 기본형보다 작게 잘랐잖아. 보여 안 보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얘도 보자. 얘는 맞게 잘랐네. 결국은 봐봐. 내부 기본형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이만큼이나 남았잖아. 어떻게 할 거야? 어떡할 거야? 자, 우선은 어쩔 수 없으니까 내부 기본형을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할 수 없으니까 지금 그냥 양쪽에 똑같이 지금 1mm씩 빼서 줄 거야. 양쪽 1mm씩 커. 그치? 그냥 어쩔 수 없어. 대신에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양쪽의 보강이랑 여기 보강이랑 달라지겠지. 바느질을 하면 이 보강했을 때 자연스럽게 4mm씩 안쪽으로 했는데 지금 여기는 3mm 여기는 4mm가 돼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처음이니까 또 다시 하나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조금 디테일 있게 하나 더 하자면 원판을 보고 자 이렇게 우선 붙여보자. 얘는 이제 붙였는데 여기까지 유도리까지만 붙이고 원판을 보고 이렇게 뭐 앞뒤로 쓸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앞뒤로 써야 될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붙일 때 이렇게 선택하면 돼. 얘는 지금 양면이 똑같으니까 상관없잖아. 근데 봐봐. 목타 여기다 불박을 찍을 수도 있잖아. 여기다 불박을 오른쪽에서 찍고 왼쪽에 찍거나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얘가 이게 맞아. 오른쪽 왼쪽이라고 판단했을 때 그러면 원판도 딱 보고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이쁘다. 그러면 이쪽이 앞면이래. 그치? 그럼 이렇게 열었을 때 이것도 너희들이 붙일 때 좌우 보면서 붙여도 돼. 자, 지금 이쪽 이렇게 붙였지.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살짝 들어서 다시 대단한 엉망진창. 잠깐만. 응? 자, 올라갈까? 자, 이렇게 해서 유도리까지 이렇게 붙여주고 했지? 지금 그러면 어디가 남았어? 유도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사이즈가 차이가 나지? 그치? 그럼 여기는 이렇게 접어서 자연스럽게 손가락으로 자연스럽게 헤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지갑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해서 피면 여기 이렇게 공간이 떨어져야 돼. 지갑을 만들었을 때 이만큼. 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자 보자. 지갑을 열었어. 어때? 자연스럽게 닫혀 안 닫혀? 닫히지? 네. 지갑을 만들었는데 막 이게 안 닫혀갖고 막 책으로 눌러놓는다거나 막 무겁게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경우를 아마 볼 수 있었을 거야. 근데 이렇게 공식대로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딱 접혀. 자 이렇게 하고 이 내부 기본 형태로 그대로 또 자르는 거야. 그러면 단차도 없이 자를 수도 있고 정확하게 또 자를 수도 있고 앞뒤를 원판끼리 딱 그냥 해서 붙이면 단차가 생길 수가 있잖아. 근데 그걸 감수하고 양면 사선 바느질을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하고 뒤에서 이제 이렇게 목타 쳐서 바느질 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뒤에서 목타 칠 때 이 카드칸이 터지면 안 되겠지. 그치? 그거를 주의해야 돼. 뒤에서 할 때 요 목타 칠 때 여기가 터져버리면 계속 쓸 때 사용감이 떨어지고 계속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따 목타 치면서 이 부분을 뭐 송곳으로 찔러서 표시를 해서 뒤에서 목타 칠 때 뭐 그렇게 한다든가. 지금 여기 9mm씩 했기 때문에 우리가 3.0 목타로 치면 지금 얘처럼 정확하게 떨어져.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선만 여기서 딱 찍어서 뒤에 눌러주면 그러니까 여기만 눌러주면 여기서부터 그냥 목타 치면 자연스럽게 여기 딱 들어가게끔 그렇게 되겠지. 우선 여기 요 내부 기본형들을 먼저 잘라주고 목타 치자.
무섭다 터질까봐.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아쿠걸들은 이렇게 해서 내부 기본형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내고, 그리고 뒤에서 목타 쳐서 한 번에 바느질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양면 사선 스티치가 나오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해서 하면 이쪽은 사선, 이쪽은 일자, 기본적으로 세대 스티치의 기본이 나오는데, 저는 여기 보시면 물론 이제 간격을 맞춰놨기 때문에 뒤에서 목타를 쳐도 얘가 터지지 않게끔은 그렇게 다 하겠지만, 이쪽에서 봐서도 사선 스티치, 뒤에서 봐서도 사선 스티치가 나오는 양면 사선 스티치를 제가 만드는 것들은 다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또 여러분들한테 아이들이 만든 수업 시간에 만들었던 그 기본하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양면 사선 스티치를 할 건데요. 자, 보시면 요 사람한다 기준으로 우선은 유도리를 잘라내지 마시고요. 유도리를 먼저 잘라내면 재단하실 때 이 부분이 또 일정 가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붙여서 이 종이 보강이 저희 원판 기본형이었잖아요. 종이 보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내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뭐 너무 그냥 요거를 맞춰서 그냥 재단하는 게 너무 어렵다, 보강제가 같이 잘라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자를 대고 하셔도 괜찮으세요. 그런데 생각보다 구두칼을 사용하시다 보면 요게 높이가 있기 때문에 막 넘어가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자를 대고 자르는 것보다 직접 얘를 기준으로 해서 자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한번 하셨어요. 왜 항상 가죽공예 하는 영상들을 보면 구두칼을 사용하더라. 그런데 실제로 너희들이 뭐 영상에서는 구두칼을 쓰지만 실제로는 커터칼을 쓰는 게 아니냐. 어느 분이 저한테 그렇게 그 댓글을 한번 남기셨더라고요. 굳이 그런 짓을 왜 할까요? 그쵸? 영상에서만 구두칼을 쓰는 거를 영상 촬영할 때만 보여드린다면 오히려 더 구두칼이 부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냥 보여주기식의 구두칼을 쓴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커터칼은 그만큼 위험 부담이 사실 있어요. 저희도 커터칼을 전혀 안 쓰진 않습니다만 필요할 때 가끔씩 쓰기는 해요. 이렇게 넓고 두껍고 한 칼 대신 커터칼이 필요한 부분은 곡선 부분 같은 데 쓰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 커터칼이 좀 약하기 때문에 구두칼을 일부러 좀 시중에서 판매하는 사선 칼보다 더 이렇게 저희 커터칼 곡선 할 때 30도 커터칼 쓰는데 그 정도로 나를 좀 일부러 이렇게 일자 칼을 사서 그렇게 갈아서 두 가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제작하는 영상을 보시면 구두칼이 항상 그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걸 보실 거예요. 뾰족한 구두칼을 일부러 제가 기존 사선 칼이 나오는 각도보다 더 일부러 각도를 내서 커터칼 대신 그거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본인에 맞춰서 사용하는 거 맞는데, 커터칼을 굳이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손을 다칠 위험이 너무 많아요. 낭창낭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을 다칠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권해드리지 않는 거거든요. 자, 우선은 그랬고요. 자, 이번에 이렇게 잘라냈으면 여기 가운데 부분 요거 사실 필요 없는데 왜 굳이 이렇게 했는지 여러분들 설명 드려서 아시죠? 자, 원판 기본형 이 사이즈 양쪽에 이렇게 접었을 때 대칭이 돼야 되는데 사이즈가 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에 버리더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원판 기본형 보강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됐고요. 저는 이렇게 내부 기본형하고 원판 기본형하고 따로따로 목차를 쳐서 붙여서 바느질을 할 거예요. 자, 오늘 원판에 보강 어떻게 하는지 많이들 궁금하셨죠? 원판 보강하는 방법 했고요. 이제는 따로따로 목타를 쳐서 바느질하고 엣지 하는 것만 남았네요. 자, 여러분들 보강 한번 같이 해보실게요.